여러분, 집값이 왜 이렇게 미쳐 있냐고요? 정말 웃긴 건 다들 답을 알고 계신데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다.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립니다. 집을 못 사면 인생이 끝난다고 믿는 분들, 반대로 집이 막히면 다른 엔진을 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 공급이 막혀서 집값이 버티는 구조를 QLD TQQQ로 돈의 흐름 관점에서 완전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전략으로 바뀌실 겁니다. 자, 핵심부터 갑니다. 집값, 문제는 공급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왜 안 늘어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에서 의미 있는 공급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건 돈이 들어가야 굴러갑니다. 돈이 들어가야 이주가 되고 돈이 들어가야 공사가 되고 돈이 들어가야 동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돈줄을 조이면 사업성이 꺾이고 동의율이 꺾이고 그 순간 사업은 멈춥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정부가 공급을 발표하면 공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죠. 인허가, 착공, 준공, 이 흐름이 실제 집으로 찍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있는 집을 허물고 더 많이 짓는 것, 재개발, 재건축. 그런데 이건 정치로도 감정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는 과정 자체가 누군가의 불평과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주, 소음, 분담금, 조합 갈등, 이해관계 충돌. 여기에 규제가 겹치면 사람들은 더 방어적으로 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갈아타고 싶어도 못 갈아타고 진행이 늦어지면 기다리다 지쳐서 반대가 늘어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공급은 더 느려지고 신축은 더 귀해지고 가격은 더 버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공급이 막히면 가격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이 갈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막힌 시장에서는 더 강한 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QLD TQQQ를 붙이겠습니다. 집이 안 풀리면 사람들이 뭘 하냐? 청약 통장을 깨고 주식으로 가고 코인으로 가고 달러로 가고 더 공격적인 자산으로 갑니다. 왜냐면 집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월급으로는 속도가 안 난다는 절망감이 레버리지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여기서 QLD TQQQ는 그냥 종목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시간의 가속장치입니다. 집이 공급으로 안 풀리면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유리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집 시장에서 게임이 막혔다면 다른 게임판에서 시드를 키워서 다시 돌아오자. 그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왜냐고요? 결국 돈이 몰리는 곳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곳이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곳은 시간이 갈수록 수익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QLD TQQQ는 부자가 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멘탈이 무너질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이 막힌 분들이 QLD TQQQ로 가는 순간 두 부류로 갈립니다. 원칙을 갖고 살아남는 분들, 감정으로 들어갔다가 찢기는 분들. 그러면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여기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나옵니다. 집이 공급으로 안 풀릴수록 여러분의 전략은 한 가지 정리돼야 합니다. 내가 통제 못하는 정책과 규제에 멘탈을 맡기지 말고 내가 통제 가능한 매수법, 매도법으로 시드를 키우자.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집 공급은 정부와 시장의 합작인데 느리고 정치적입니다. 반면 QLD TQQQ는 시장의 합작인데 빠르고 숫자입니다. 집은 공급이 늘어야 내려오고 QLD TQQQ는 시간이 쌓여야 올라옵니다. 둘 다 본질은 같습니다. 부족한 것에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서울 신축이 부족하니 프리미엄이 붙고 미국 기술 성장의 과실을 담는 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니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실행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첫째, 집이 막혀 있을 때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둘째, QLD TQQQ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분할로 들어가야 변동성을 견딥니다. 셋째, 올라갈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현금화해서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갈 탄약을 남겨야 합니다. 넷째,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집이라면 QLD TQQQ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집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집이 안 풀리는 동안 내가 먼저 커지자는 겁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 공급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집값이 시원하게 꺾인다. 이 시나리오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여러분의 시간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급이 안 늘면 집값은 버틴다. 집값이 버티면 사람들은 더 절망한다. 절망하면 더 많은 돈이 레버리지로 간다. 레버리지가 몰리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진다. 그 변동성에서 원칙을 가진 사람만 돈을 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노할 시간이 아니라 원칙을 세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QLD TQQQ를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값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QLD TQQQ는 여러분에게 시간을 압축할 기회를 줍니다. 물론 그 대가로 흔들림을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오르면 내일도 오른다는 태도 말고 내일 빠지면 더 사겠다는 태도, 그리고 전고점 근처에서는 일부를 정리해 다음 기회를 준비하겠다는 태도. 정리하겠습니다. 집값 문제는 공급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규제, 금융, 정치, 이해관계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못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서 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QLD TQQQ입니다. 하지만 QLD TQQQ는 아무나 들고 가면 독이 됩니다. 원칙 없이 들어가면 집 못 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이 있으면 집이 막힌 시간을 내 자산을 키우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적어주세요. 무주택이신지 갈아타기 중이신지 청약을 보는 중이신지, 그리고 QLD TQQQ를 이미 하고 계신지 이제 시작하려는지, 상황에 맞게 분할 매수와 매도 원칙을 더 현실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처럼 말만 많은 시장에서 진짜 전략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값이 버티는 구간에서 QLD TQQQ로 시드를 키우는 루틴, 그리고 흔들릴 때 멘탈 지키는 매수 구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